이 시대의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할 텐데 시자만 붙은 인간들만 마주치면 복장이 터질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집에 시집 갔으면 정말 복 받은 거죠. 솔직히 저도 요즘에는 시집살이가 뭐 있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설마 시자짓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으려고?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미스 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편하게만 생각했죠. 하지만 시집 와서 알았어요. 아, 아직도 시자짓 하는 인간들이 있구나. 지구상에, 이 한반도에 시집살이를 시키는 인간들이 아직도 서식하는구나 하는 걸 말이죠. 알았으면 제가 시집 안 갔겠죠?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착하기만 해서 답답할 때도 많아요. 여기에 시어머니랑 시누이 때문에 시달려서 늘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개망신 당하게 한 일이 있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자들을 호랑이 앞발로 콱 눌러준 기분이라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친정이랑 시댁은 크게 수준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보통 집안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잖아요. 저랑 남편도 딱 그런 편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끼리, 평범한 집안끼리 만났죠. 다만 결혼 준비할 때 양가에서 제대로 도와주기는 어려웠어요. 시아버지는 퇴직 공무원이고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예요. 친정 아버지는 대기업 다니다 정년 채우고 친구 회사 가서 일 도와주고 계시고 친정엄마는 원룸 하나 운영했는데 지방이라 수입이 많진 않았어요. 그나마 대학생이라도 드나드니까 계속 운영할 수 있었지. 유지비, 관리비 다 빼고 나면 본인 용돈하고 조금 저축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마저도 당시에 요즘에는 원룸이든 상가든 뭐든 다 자영업하는 사람이 어렵긴 하다. 물가는 자꾸 오르고 세금은 더 뜯어가고 앞으로 얼마나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며 한숨을 푹푹 쉬는 걸 보니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결혼 준비할 때는 남편이나 저나 사회에서 기반을 잡지는 못해 쩔쩔맸어요. 뭐 다들 비슷하기는 하지만 양가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둘이서 결혼을 하려 하니 서로 난감한 입장이었죠. 그것도 시댁은 시누이 때문에 항상 골치가 아팠어요. 남편한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시누이가 그 전에 투자하다 말아먹어서 그거 뒤치다꺼리 하느라 시댁 돈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만 들었고 시누이 때문인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이 정신 나간 년이 미쳤나? 하고 생각했지만 그땐 몰랐으니 그냥 시댁도 우리 집처럼 많이 어렵구나 하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때 알았으면 결혼 자체를 재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시댁도 어렵다, 친정도 어렵다 하니 우리 둘이서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이 우리 집에서는 한 푼도 지원해 주시기가 어렵다는데 어떡하지? 당장 전세 대출도 알아보니 그것도 갚기가 만만치 않더라고.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식장이나 드레스, 턱시도, 한복, 뭐 다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기본은 해야 하잖아. 그치? 라며 난감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무능한 놈이랑 괜히 결혼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하거든요. 인물도 괜찮고 키도 훤칠하니 보기에는 좋아서 제가 여태 데리고 산 것 같네요. 아무튼 저도 제 자존심에 친정에 손 벌리기는 싫었는데 당장 신혼집 구하는 것도 어려워 결국에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아빠한테서 좀 받고 본인이 모은 돈 싹 털어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엄마는 내심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시댁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당장 어렵다는데
그걸 나무라지는 못하셨어요. 그리고 사위는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울 땐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거라. 둘이 잘 사는 걸로 갚으면 된다. 너희 둘이 상황이 풀리면 우리 용돈이나 많이 주면 된다. 나중에 네 아버지랑 나랑 외면하면 안 된다. 알았지? 라며 웃을 뿐이었죠. 너무 죄송했지만 도움이 필요했기에 일단 받기로 했어요. 그 돈을 집 구하는 데 쓰면서 속으로 꼭 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조금씩 나눠서라도 원금은 꼭 갚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상견례 때도 친정에서 집 마련하는데 많이 도와준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둘이 집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니 저희가 집 구하는 데는 좀 보태줬어요. 다른 건 저희들끼리 알아서 하겠지요. 친정엄마 말에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무 보탬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사돈께서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에 그나마 번듯한 집이라도 갖춰서 다행이네요. 저희도 형편되는 대로는 도와줄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데 입이 귀에 걸리려는 걸 억지로 참는 게 보였어요. 그때 그 모습이 왜 그리도 밉상스럽던지 아마 남편 통해서 친정에서 집을 아예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시댁에서는 말만 그렇게 했지 혼수며 식 올릴 때 필요한 걸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자잘한 이불이나 식기 같은 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다 남편이랑 제가 힘들게 했는데 뭐 시댁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었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 뒤로 친정이 재력이 좀 있다고 생각했던지 자꾸 혼수도 친정에서 도와주시냐? 식장이나 필요한 거 전부 우리는 못 도와주는데 친정에서는 도와줄 수 있어? 앞으로 너희 애 낳고 살 때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며 친정에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하에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친정에서도 집 해주신 거 억지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뭘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 힘으로 알아서 해야죠. 시댁에서 못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거지 친정에 뭘 바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끼리 없는 대로 조촐하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근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했던지 핀트 나간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기분 상할 것도 없고 본인들이 친정 눈치를 봐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아니 친정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도움 받으려 하는 게 잘못이냐? 왜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가?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벌써부터 시애미를 이렇게 무시하면 앞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겠어? 라며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현생 살고 결혼 준비하기도 바쁜데 아웅다웅 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결혼 전부터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 대충 넘어갔죠.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은근히 돈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저는 그냥 적당히 넘어갔어요. 지금 보면 결혼 전부터 돈 얘기하는 것만 보고 그냥 걸렀어야 했을 것 같은데 남편은 착하고 저한테 잘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벌써 헤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결혼식은 무사히 올렸고 남편이랑 제가 살면서 점점 혼수도 더 많이 채우고 집도 예쁘게 꾸미면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소중함은 알고 있었기에 양가에 잘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특히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친정에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죠. 신혼 때는 좀 고생했어도 몇 년 지나면서 둘 다 기반을 잡으니 안정감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끼리는 남들처럼 투닥거리기도 하고 좋을 땐 한없이 좋고
그렇게 잘 지냈는데 다만 시어머니가 자꾸 경제적으로 기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들한테는 얘기하기 미안하다고 자꾸 저한테 전화하면서 돈 달라고 하니 저도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갔죠. 정립된 스트레스만큼 돈이라도 나왔으면 모를까 정신 건강만 해치니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예, 너희도 이제는 기반 잡고 살고 친정도 잘 살지 않냐? 이번에 우리 애가 제빵인가 뭐 배워본다고 학원 보내달라는데 우리 형편에 그게 되겠니? 너희가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제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시누이 때문에 돈 나가서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황이 좀 나아진 뒤부터는 양가에 소소하게라도 매달 용돈은 드리고 있었는데 그걸로 성에 안 차는지 자꾸 달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적당히 둘러서 거절하고 남편 연봉이 더 많으니 남편한테 얘기하라면서 잘 피해갔는데 너무하다 싶어 하루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애들하고 생활하기 빠듯하고 매달 용돈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좋지 않네요. 상황이 나아지면 꼭 도와드릴 테니 섭섭하셔도 이해해 주세요. 제 말에 역시 시어머니는 화를 냈죠. 시어머니는 집요했고 저도 완강했어요. 그렇게 뚫리지 않는 방패와 강력한 창의 싸움이 계속되면서 소모전에 지쳐갔어요. 시어머니는 넌 어떻게 시애미한테 알았다고 한 적이 없냐?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얘기할까? 내 아들은 밖에서 힘들게 돈 벌러 다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들까 걱정돼서 너한테 부탁해보는 건데 시애미 말을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어? 넌 집에서 편하게 일하지 않냐? 아범처럼 교통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도 안 하니 별로 힘든 것도 없는데 뭘 그리 생색을 내? 그리고 며느리가 돼서 시댁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어쩜 그렇게 남일 보듯 해? 라며 성질을 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한다고 편할 거라 생각하던데 집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그런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남편이 퇴근하고는 자기가 전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잖아요. 그걸 아는 분이 답답한 말만 늘어놓으니 저절로 이마가 탁 짚어졌어요. 저도 지지 않고 어머님, 안에서 일해도 거래처 출퇴근 시간 동안 자리 비우기도 어렵고요. 집안일 다 하고 애들 다 챙기면서 일하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제가 바쁜데도 시간 쪼개서 두 분 생신이나 뭔 일 있을 때마다 가서 챙겨드리죠. 저희도 빠듯한데 용돈 챙겨드리죠. 제 할 도리는 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섭섭해요. 여유가 되면 어련히 드릴까요? 하며 딱 잘라 말했죠. 한 번, 두 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자꾸 기대려고 하니 잘라내야 했어요. 물론 남편이 시댁에 필요한 거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더 거절한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집 해주신 친정을 더 도와드리면 도와드렸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돈만 바라는 시댁 식구들한테 뭘 더 해드리나요? 용돈 드리는 것만 해도 할 도리는 하는 건데 너무 바라기만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이었고 얘기 들어보면 대체로 시누이가 뭘 배워야 한다, 시누이가 일 저질러서 수습하느라 돈이 없다고 하는 등 철없는 시누이가 원흉이었어요. 제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시누이도 남편한테 매번 오빠,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배워서 일 시작하려고 하거든. 자격증 따야 하는데 엄마가 돈 없대. 라며 철없이 굴곤 했어요. 용돈 좀 달라, 취직하게 지원 좀 해달라 하면서 남편한테 자꾸 매달리고
남편은 또 마음이 약해서 다 들어주니까 제가 굳이 더 도와주기도 어려웠어요. 신우이는 암만 어리다고 해도 철없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제대로 직업도 안 가지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친구들 따라 투자하다 망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힘들다고 찡찡거리며 그만두기 일쑤였거든요. 그러다 창업을 해야 하네 어쩌네 하며 또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니고 돈 달라고 난리치기도 했는데 신우이는 남편이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까지 전화해서 언니,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많이 어렵다던데 언니라도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저랑 데이트해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세요. 하며 들러붙었어요. 아주 징징이가 따로 없었죠. 신우이가 찡찡거리고 거기다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돈으로 닥달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친정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큰 지병은 없으셨는데 평소 술,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밤새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셨고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고 기력이 없어 보이니까 혹시 엄마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합가 얘기를 해봤어요. 여보, 내가 당신 불편할 거 아는데 1년 정도만 친정집에서 살면 안 될까? 일단 내 생각인 거고 아직 엄마한테도 안 물어봤거든.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혼자 계시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무섭네. 어떻게 생각해? 당신 출퇴근하는 게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흔쾌히 알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장모님 덕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1년이 아니라 몇 년 같이 모시고 살아도 돼. 장인어른 갑자기 저렇게 되시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 우리가 가면 애들 재롱도 보고 식사하실 때도 적적하지 않고 좋겠지. 당신은 집에서 일하니까 같이 있기만 해도 좋으실 거고. 남편이 이렇게 착하고 경우 바르니 시댁에서 그렇게 저를 공격해도 참고 같이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했던지 시어머니가 너희 친정이 들어간다고? 그럼 그동안만 우리 막내가 거기서 살아도 될까? 안 그래도 지금 직장 알아보는데 너희 집 근처에 공고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한 1년 비운다고 했지? 그동안만 살고 돈 모아서 자취방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떠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정에 합가하는 거라 시댁 눈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저희가 친정에서 사는 동안만 아가씨 지내면 되죠. 대신 저희가 다시 돌아갈 때는 방 구해서 나가야 해요. 애들 때문에 아가씨까지 같이 지내긴 어렵거든요. 라고 미리 방어막을 쳤죠. 혹시 나중에 신우이가 집 구할 돈이 없으니 그냥 너희들하고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거나 어차피 그 집에서 살고 있으니 계속 같이 살라고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구렁이 담 넘듯이 어물쩡, 스리슬쩍 같이 살게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요? 제가 봤을 땐 신우이가 쉽게 시집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고 그렇게 혹 하나 붙이고 살다 보면 또 이것저것 해줘야 하니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소리 못 나오게 제가 딱 잘라놔야 할 것 같았어요. 어쨌든 안 된다고는 못했고 시어머니도 그럼 너희들 다시 들어오면 막내가 당연히 나가야지. 그 부분은 걱정 마라. 애들도 있는데 걔가 어떻게 같이 살겠어. 집도 비좁을 텐데 절대 안 되지. 걔도 혼자 살고 싶어 해서 얼른 자취방 구해서 나갈 거다. 너희 돌아오기 전에 바로 나갈걸? 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셔서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엄마가 합가를 거절하셨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완강하게 거절하셔서 당황스러웠어요.
합가는 무슨? 절대 안 된다. 박서방, 출퇴근은 어떡하냐?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오래 걸려? 너희 집에서보다 2시간은 더 걸릴 거다.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어? 내가 반대니까 그렇게 알아. 박서방 면을 봐서라도 절대 안 되지. 괜히 너도 책 잡힐 일 하지 말고 너희끼리 살아. 자주 보면 되잖냐.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 걱정부터 해. 엄마가 정말 강하게 반대하시니 결국 친정에 합가하는 계획은 취소되었죠. 남편도 몇 번이고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장인어른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1년이라도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잖아요. 애들 얼굴만 봐도 좋아하시니까 같이 살다 보면 장모님 기분도 많이 좋아지실 텐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엄마는 아주 완강했죠. 사위한테 패 끼칠 수 없다며 차라리 시댁에 가서 합가하라며 얼마나 단호하게 내치던지 몰라요. 저도 더는 설득시키지 못할 것 같아 그냥 합가를 무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왜 합가를 하지 않느냐고 더 난리였어요. 솔직히 자기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는데 그걸 누가 반기겠어요? 근데도 시어머니는 되려 왜 친정어른 안 모시고 사냐며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결국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준비 다 했는데 물으니까 성질이 났나 봐요. 아니, 우리 막내가 지금 짐 옮기려고 다 준비했고 그 근처로 직장까지 다 구했는데 갑자기 왜 취소하는 거냐? 얘는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서 다니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다 얘기됐는데 취소라니. 차라리 이렇게 된 거 그냥 얘랑 같이 살아라. 돈 모을 때까지만 같이 살아야지. 어떡하냐?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했죠.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저희가 일부러 취소한 것도 아니고 친정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걸 어떡하나요? 애들도 있는데 아가씨가 와서 지낼 공간은 없어요. 집이 넓으면 모를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면서 너 왜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네가 우리 애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아휴, 너 때문에 우리 애가 먼 곳으로 직장 잡았는데 어떡하니? 네가 책임지고 집 구해주던가 해. 직장을 옮길 수는 없잖아. 출퇴근 시간 생각하면 우리 애가 얼마나 고생할지. 에휴. 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부 공간에 왜 시누이가 들어오느냐고 반대했고 남편도 시누이랑 같이 사는 건 불편하기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특히 남편은 엄마, 요즘 출퇴근 2시간 정도 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돈 벌러 다니는 것 좀 봐요. 고작 2시간 가지고 뭘 그래요. 걔도 돈 벌러 다니는 게 어렵다는 건 알아야죠. 가까운 데서 다니면 지각하기도 더 쉬워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일부러 합가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라며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같이 지내게 되었고 둘은 계속 저를 볼 때마다 도끼 눈을 뜨고 봤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도리만 했죠. 그렇게 시누이는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며 일했고 이제 조금은 자리 잡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시누이가 시집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몇 해 일을 해도 백수로 오래 지내다 보니 늦은 나이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월급도 적고 시누이는 여전히 생활력도 없고 무능했는데 어떻게 시집을 간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시누이는 작정하고 소개팅 다니고 주변 소개를 받아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노력에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달라면 오히려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 텐데 길을 쓰고 다녔다고 해요.
어쩐지 주말마다 바쁘다고 하더니 그게 다 신랑감 찾으러 다녀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티 안 나게 좋은 사람 찾으려고 그렇게 다녔나 봐요. 그러다 신랑감을 드디어 찾았다고 하는데 평생 결혼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던 시누이였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서 당황스러웠죠. 남편 통해서 소식 들었을 때 아니 아가씨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갑자기 시집을 간다고? 요즘 여자들도 능력 없으면 시집 못 가는데 모은 돈도 없을 건데 어떻게 시집을 간다는 거지? 라며 말이 저절로 들었어요. 안 좋은 사람한테 걸렸을까봐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까 혹시나 싶어 걱정이 됐죠. 남편은 남자 쪽에서 걔를 너무 좋아한다나 봐. 남자가 의사라고 하던데. 병원 근처에서 뭐 어쩌다 보니 알게 됐다는데 신기하지. 걔가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나도 처음엔 너무 놀랐어. 솔직히 의사 아무나 만나겠어? 그래도 남편복은 있던 건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더라고. 너무 좋대. 사랑받는 기분 들어 좋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더 놀랐어요. 남편 될 사람이 의사라고? 아니, 의사들은 보통 직업 좋은 사람 만나지 않나? 솔직히 아가씨 예쁘긴 해도 능력이 없는데 진짜 의사 맞대? 아니, 내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 얼마나 많이 따지겠어. 자기들 공부 열심히 했다고 신부감 찾을 때 엄청 까탈스럽다고 하던데. 그래서 괜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제 말에 남편은 나도 좀 놀랐는데 진짜 의사라나 봐.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무튼 조만간에 우리 집에 인사 온대. 그때 엄마가 우리도 같이 와서 인사하라더라고. 직접 만나보면 알지 않을까? 솔직히 의사가 바보도 아니고 다 생각해보고 걔를 만나는 거겠지. 라고 할 뿐이었어요. 그래도 전 요즘 사기꾼이 많으니 걱정이 됐어요. 가서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시누이 붙잡고 얘기 좀 하려고 했죠. 암만 시누이가 미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의사가 집안도 그저 그렇고 직업도 별로인 시누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어요. 시댁이나 시누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만나는데 왜 굳이 의사가 결혼까지 한다는 걸까 싶어 의심이 됐죠. 의사라는 사람이 인사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대뜸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가 의사라고 하는데 아범한테서 얘기 들었지? 곧 인사 오기로 했는데 그날 일찍 좀 와라. 너희 둘한테 할 얘기가 있다. 대충 점심 밖에서 먹고 2시나 3시쯤 온다고 하니 너희는 아예 아침에 와라. 주말이니까 시간 좀 낼 수 있지? 애들은 친구나 친정에 맡겨놓고 둘만 와라. 시어머니가 그냥 통보식으로 얘기하고 뚝 끊길래 좀 당황스러웠죠. 갑자기 부르는 게 불안했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여태 당한 게 많으니까 괜히 이것저것 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일찍 오라고 하니까 가야 했죠.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생각이 잘 돌아갈 테니까요. 그쪽에서 인사하기로 한 날 시댁에 좀 일찍 가니 시어머니가 저랑 남편을 앉혀놓고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결혼하는데 너희가 돈을 좀 보태줘야겠다. 지금 쟤 결혼 못하면 언제 보내겠냐? 그것도 남편이 의사라고 하니 집이라도 번듯하게 해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형편이 되겠냐? 너희가 집값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번에는 우리 딸 앞길 막지 말아라. 저번 일은 그냥 넘어가졌으니 이번에는 니들도 도와라. 저는 시어머니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더라고요. 저번 일을 그냥 넘어가다니요? 그건 친정에서 반대한 거고 확정된 것도 아니었는데 본인들이 선심 써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짐 옮기기도 전에 시누이가 직장 구한 것도 그쪽 사정인 거고, 솔직히 경솔하게 행동한 건데 그걸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화는 안 내고 적당히 어머니,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보태주라니요. 저희가 그럴 형편이 되나요? 아가씨도 성인인데 이제는 알아서 해야죠. 언제까지 도움만 바라게 할 순 없잖아요. 본인 결혼인데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게 맞죠. 저희도 집 빼고는 다른 거 다 알아서 했잖아요.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보태주라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해주라는 거다. 너도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 해줬지. 네 힘으로 한 거 아니지 않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제 집 한 채 해줘라. 정 돈이 없으면 지금 사는 신혼집 팔아서 제 결혼하는데 집 마련해주면 되지 않냐. 너희는 전세 대출 받아서 집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랑 같이 살던가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해서 엄마, 갑자기 집을 팔라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애들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어떡해요. 걔가 전세 대출 받아서 집 구하면 되잖아요. 왜 저희 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난처해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의사한테 시집 간다는데 보태야지. 너희는 그것도 안 해주려고 했니? 한참 어린애한테 돈 좀 보태줄 수도 있지 뭘 그래? 너희는 다시 벌어서 살면 되지만 쟤는 몸만 가야 하는데 집이라도 해가야지. 앞으로 의사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겠어? 라며 역정을 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열받았지만 암만 남편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집을 팔라니. 집 팔려면 친정의 허락 받아야 하고 판 돈 다시 드려야 할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친정에서 해주신 거니까요. 집은 건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라고 화를 억누르며 잘 얘기했어요. 화내면 시댁 물건 다 부수고 나올 것 같았기에 조절했는데 화를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제 성격을 알기에 저러다가 언제 터지는 건 아닌가 하며 조마조마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무조건 우리 의사 사위 드리는데 집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저랑 남편은 그건 진짜 아니라서 결사 반대했죠. 저는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님은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친정에서만 도움 받았는데요. 근데 왜 제가 아가씨 결혼하는 걸 도와드려야 하죠? 막말로 저는 시댁에서 받은 거 하나 없고 여태 용돈이며 필요한 거 다 챙겨드렸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만 의무를 바라시니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어머님이 결혼 비용 다 대주신 거면 저희도 할 말 없지만 이건 경우에 맞지 않죠. 라고 퍼부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너 지금 나 책망하는 거냐? 내가 돈 안 해줬다고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그럴 거면 용돈은 왜 줬냐? 그냥 아예 일절 끊어버리지. 그렇게 고가워할 거면 시집은 왜 왔냐? 너 진짜 속물처럼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그런 생각하는 줄 몰랐네. 진짜 실망이다. 라며 화만 냈어요. 저도 지지 않고 어머님이야말로 친정이 뭐 바라기만 하셨고 저희한테 숟가락 하나 이불 하나 안 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친정에서 도와주냐고만 물으시고 시집 온 이후로도 돈만 달라고 하시고 어머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어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진짜 실망이고 서운해요. 라고 대놓고 얘기해버렸어요. 남편은 양쪽 눈치만 보고 그래도 제 편을 들며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며 계속 싸우는데 그 의사가 찾아왔어요. 저희는 점심도 못 먹고 계속 말싸움 하던 중이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배고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시댁 사위가 될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이름, 나이 얘기하고 무슨 과 진료한다. 의사 된 지 얼마 됐다. 앞으로 병원 개원하려고 한다는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서 벌써부터 우리 사위라고 하기 시작했고, 우리 의사 양반 저녁 먹고 가야지. 점심 대접도 못했으니 처가에서 저녁 한 끼 맛있게 먹고 가요. 알았지? 라며 얼마나 챙기던지 몰라요. 사위 될 사람은 나이가 저랑 동갑인 걸 보니 늦게 장가 못 가서 참한 아가씨 하나 만난 김에 얼른 결혼하려 한 것 같았어요. 의사면 선자리도 많이 들어올 텐데 여태 장가를 못 간 게 의아하긴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았더라고요. 솔직히 키는 평균이고 외모는 좀 평균 이하였는데 안경 쓰고 얼굴 둥그렇고 되게 흔한 스타일이었어요. 좋게 말해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아무튼 그때는 어디서 봤는데 하는 정도였고 나름 인사 온 자리는 무난하게 마무리됐어요. 저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내색하지는 못했고 남편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며 절대 돈을 대주지는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너희 언제 집 팔아서 막내 시집 갈 돈 해줄 거냐? 집 팔기 싫으면 너희 둘 다 대출 내서 좀 도와주면 되잖냐? 너희는 집안 사람이 시집 간다는데 그것도 도와주기 싫으냐? 왜 이렇게 다들 야박해? 아범도 이제는 도와준다 어쩐다 말도 없고 너희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다? 라며 닥달했어요. 남편도 이번에는 정말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엄마, 암만 그러셔도 저희 돈 없어요. 처가에서 해준 집 팔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애들도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출을 내요. 걔 보고 알아서 좀 하라고 해요. 여태 도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라며 평소와 달리 성질을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좋은 집안에 의사까지 하는 사람 찾기 쉽겠냐? 의사 사위 들어오면 너희도 덕 볼 거 아니냐? 내가 괜히 돈 달라고 하겠어? 나중에 너희도 막내한테 큰 소리 치면서 덕 좀 보라고 하는 거잖아. 왜 내 마음을 몰라? 라며 본인의 의도를 포장하는 거예요. 돈귀신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닥달을 하는데 어림도 없었죠. 그 와중에 저는 그 남자가 뭔가 찝찝했고 계속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기억을 떠올리려고 했어요. 사실 너무 평범하게 생기기도 해서 긴가민가 하긴 했죠. 너무 평범했거든요. 그러다 오랜만에 친구랑 전화하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랑 시누이 욕을 하다가 시누이 시집가는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친구도 아니 어떻게 집 팔아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냐? 그것도 사돈네가 집 해준 거면 자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염치도 없이 그걸 달라고 해? 너 절대 해주지 마. 라며 거품 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 대신 속 시원하게 욕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다 우연히 시누이 결혼 대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외모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름을 말했는데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성이 곽씨라 특이했는데 아는 사람인가 싶어 왜 그러냐고 했죠. 친구는 호들갑을 떨면서 걔 우리 동기 아니냐? 곽씨면 걔 맞을 건데? 우리 과에서 좀 조용해도 행사마다 꼬박꼬박 나오지 않았어? 괜히 여자애들한테 들러붙어서 다 싫어했는데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나네. 걔 맞을걸?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친구 말을 들어보니 하는 생각이 들었고 대충 그 동기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대학 다닐 때 찍은 사진이며 졸업 앨범이며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죠. 친구가 보내준 사진 보고 확신이 들어 얼른 시댁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돈 해주러 왔냐? 집 팔았어? 아니면 대출 받았어? 라며 속사포처럼 얘기하는데 또 돈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어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뒤집어 버리고 싶더라고요. 돈돈거리지 좀 마세요 하면서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대들고 싶었죠. 그 순간 그냥 사기 결혼당해서 큰 코 다치게 해버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욱하는 게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시누이가 코 깨면 그 피해가 저한테도 올 것 같았기에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저번에 온 그 남자가 의사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걔 제 대학 동기예요. 저 철학과 나온 거 아시잖아요. 동기가 몇 명 안 돼서 제 친구가 기억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나온 학교가 나쁜 편은 아니어도 의대 없고요. 졸업해서 다시 공부했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의사 자격 안 나와요. 의사 되려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이게 시누이가 의사한테 시집간다니 셈이 나는가 보네.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거짓말을 해. 너 돈 해주기 그렇게 싫었냐? 돈 주기 싫다고 남을 모함해? 걔가 모자란 줄 알아? 의사인지 아닌지 벌써 다 알아봤다잖냐. 걔도 꼼꼼해서 의사 면허도 다 받고 병원에서 일하다 나오는 모습도 봤대. 라며 성질만 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거 좀 보시라고 졸업 앨범 사진이며 MT 갔던 사진이며 다 보여줬어요. 거기에 버젓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고 얼굴도 딱 걔 모습이라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차마 믿지 못하겠던지 처음에는 뭐야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요새 그 뭐냐 합성인가 그런 거 하면 이런 거 금방 만들어낼 수 있잖냐. 네가 시누이 질투난다고 별짓을 다 했구나.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라며 현실을 부정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학교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졸업생 명단 1번도 안 돼서 찾아줄 거예요. 지금 제가 전화해볼까요? 그리고 걔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아가씨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제가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지 시누이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때 시누이가 월차 내고 쉬는 날이라 밀린 볼일 보러 나갔었는데 시어머니가 당장 들어오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얼마 안 돼서 오더라고요. 제가 시누이한테 사진을 보여주니 언니, 이게 뭐예요? 왜 이 사람 사진을 갖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라며 상황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제 대학 동기고 의사 아니라고 단칼에 얘기해줬고 시누이가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사위 될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다고 했지? 무슨 의대 다닌대? 거기 한번 전화해보자. 암만 해도 전화해서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다. 라며 조심스럽게 얘기했고 시누이가 얘기한 대학에 바로 전화해보기로 했어요. 전화해보니 역시나 그런 졸업생은 없다고 했고 제가 나온 대학교에 전화하니 대번에 학번하고 졸업 연도를 알려주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둘 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됐고 저는 이참에 정신 차리게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 제가 하는 말 거슬리겠지만 잘 들으세요. 요즘에 남자들이 얼마나 조건 많이 따지는지 아세요? 돈 한 푼 못 모은 사람한테 장가 가려는 의사는 없어요. 암만 못생기고 키 작아도 능력 있는 여자 만나려고 하지 백수는 안 만나요.
능력도 있고 늘씬하고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마음 굳게 먹고 커리어 쌓고 돈도 차곡차곡 모아봐요. 자꾸 부모님이나 오빠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시누이는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제 말이 다 맞기에 반박도 못했죠. 둘이서 조용히 앉아있는데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암만 저를 괴롭혔다고는 해도 되지도 않는 놈한테 속았다는 생각에 짠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도 시누이 시집 보낸다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실망한 모습에 좀 안 돼 보이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마무리돼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아가씨,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지 사기꾼한테 속으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마음 잡고 직접 돈 벌면서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봐요. 어머님 연세도 있는데 언제까지 의지하겠어요. 저희도 아가씨보다 나이 많아서 언제까지고 못 도와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쓴소리 같아도 잘 삼키면 나중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시누이는 울먹울먹하며 언니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이상한 사기꾼한테 당할 뻔했네요. 앞으로는 언니 말 듣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할게요.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오빠랑 언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안 됐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동생인데 이런 일을 겪은 것 자체가 안쓰러웠어요. 저는 그 동기놈이 괘씸해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시누이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콱 눌러줬죠. 여보세요? 누구냐고? 나 기억나지? 저번에 우리 시댁에 인사하러 왔을 때 잘 봤어. 안 그래도 낯이 익었는데 이름 들으니 대번에 알겠더라. 철학과 나온 애가 뭐? 의사? 의사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그 단세 의사가 됐다고? 너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사기를 쳐? 우리 아가씨 등골 빼먹으려고? 정신 차려. 제가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동기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세상이 좁아도 어쩜 이렇게 좁은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만약에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이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애라도 덜컥 가지면 뭐 어떻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저런 논팽이는 빨리 이혼하는 게 답이었겠지만 애 생기면 헤어지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콱 눌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지만 인간적으로는 짠했어요. 그 뒤로 시누이는 남편감을 찾지 못했거든요. 본인도 시집가고 싶었는지 결혼정보 회사도 알아보는 것 같던데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월등히 뛰어난 것도 아니라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넌지시 얘 혹시 우리 막내한테 소개해줄 총각 없냐? 나이가 좀 있어도 얼른 시집 보내야 할 텐데 저번에 그렇게 된 이후로 상심이 큰 것 같더라.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줘라. 라며 부탁을 하던데 솔직히 시누이는 제 지인을 소개해줄 만한 급은 안 됐기에 에고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소개해줄 텐데 전부 유부남이거나 여자친구가 있어서 좋은 사람 건너 알게 되면 소개해줄게요. 라고 할 뿐이었죠. 그래도 제가 시누이 사기 결혼 당할 거 막아주니 시어머니가 그 뒤부터는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시누이도 정신 차리고 일 열심히 하고 돈도 모으고 있다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하니 다행이네요. 시어머니는 그때 고맙다고 몇 번 그러더니 그 뒤부터는
돈 얘기를 일절 안 꺼냈어요. 남편 통해서 내가 집 하려고 한 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다. 그땐 막내 시집 보내는 데만 열중해서 생각이 짧았다. 급해서 그랬던 거지. 너희들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었으니 오해하지는 마라. 라며 은연중에 사과하던데 저한테 직접 사과하기에는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 남편한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겠죠? 뭐 어쨌든 하필 사기치려는 놈이 대학 동기라 제가 미리 알고 막아줬으니 다행이었지. 몰랐으면 아마 시댁 전 재산 다 뺏겼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피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고개가 절로 흔들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사기꾼이랑 결혼하네 어쩌네 하다가 자기가 된통 당하는 것도 뉴스에 나오던데 사자들이 왜 이리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일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완전히 꼬리 내리고 깨갱해서 은근히 통쾌했어요. 솔직히 자기들 업보받아 창피 당한 거라 생각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의 시자 짓에서 벗어나고 시누이도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고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인 거겠죠?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답니다.